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소개받은 정예재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죠? 네.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한번 오후 시간 강의를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좋았네요 오늘.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에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이 먹어보이지 않나요? 다들 맡겨볼 것 같아요. 저의 회사에서 찍어준 사진인데 너무 이렇게 나이 들게 찍어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유산의 리더님들하고 숲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제 내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는데 전체적인 네트워크 시장을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많은 다른 회사 리더님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꽤 오래되신 분을 만났는데요. 이제 자기 회사는 좀 아는데 밖에 있는 세상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내 회사 최고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우리 회사 유산하라는 회사가 전체 네트워크 시장에서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숲을 한번 보시고요. 숲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서 그리고 유산하라는 회사가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갖다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좋은 조직들이 막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지금 막 업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전에 강진 리더님 또 뭐가 좋다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또 PPS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이 전부 지금 홍보에 있는데 PPS 다 하셨죠? 네.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번에 만약에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반드시 해놓으세요. 반드시요. 왜냐면 이번에 안 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평생을 누릴 수 있는, 평생 이제 매칭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우리 이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몇 개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그 상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7월경에 발표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네트워크의 근거 법률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불법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방문 판매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에서 1991년도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실제 법을 하는 분들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법은 잘 안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법을 갖고 먹고 20년간 먹고 살았지만은 이 법을 잘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제가 유산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법이 있더라고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게 1991년도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가끔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은 각 네트워크 회사들은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은 합법적인 회사들은 매년 연초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1년 동안 영업한 실적을 다 보고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취합해하고 정리해갖고 나중에 7월경에 이제 이걸 공개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뭐 7월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제가 매년 보니까 제가 10년째 이제 자료를 계속 데이터를 분석해오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아마 한 번도 7월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7월 달에 전년도 자료가 오픈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7월 달 가면은 이제 내년 7월 달 가면 2019년도 자료가 거기 올라올 거예요. 이제 이런 법률과 이런 고시에 의해서 이제 공개하고 있다는 것. 왜 이 자료를 공개해 주냐면은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불법 피라미드들 때문에 많이 이제 이제 오해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뭐랄까요, 좀 그게 안 좋은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뻥튀기 하고 막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에서 자료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고르게 하고요. 또 이제 건전한 그런 거래 질서가 이제 확립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서 많은 그런 소스를 얻게 되고요. 이번에는 130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오픈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공정거래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뭐가 좋으냐면 우리 같이 이제 우리는 유산하잖아요. 유산화 같은 회사들은 이제 훨씬 더 좋아진다고 그냥 좋은 그런 정보가 다 오픈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비교해 보고서 유산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에는 사실 네트워크를 선택하면서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번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제가 가끔 이제 하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 중에서요, 내가 유산을 선택할 때 다른 회사랑 좀 비교해보고서 선택했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도 한 4-5분 정도 계시네요. 6분 정도 계시네요. 이제 이런 분들에도 이제 앞서가는 건데요. 저도 사실은 전혀 비교를 못했어요. 그냥 이제 우리 김병수 선생님이 소개해줘 그냥 믿고 시작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소개하는 분 말만 믿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비교도 안 하고 선택했는데도 좋은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운이 좋은데요. 잘못된 회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많은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은 매년 들어가서 한 번씩 보세요. 그래 보셔갖고 어떤 회사가 있는지 또 어떤 회사가 성장하려고 이런 걸 좀 보시면은 그 장점이 뭐냐면요. 그 다른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머리 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자기 회사만 알지 않고 자기 나무만 알거든요. 이분은 이제 수프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들 쩔쩔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이제 2010년도부터를 제가 쭉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네트워크 시장이거든요. 현황인데요. 그 회원사, 지금 등록된 공정거래위원회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왔거든요. 쭉 성장해왔고, 이제 2018년도에 130개 회사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합법적인 회사 130개를 공개해줬고요. 작년도보다는 5개 회사가 늘었네요. 그죠? 이건 총 판매원 수예요. 그러니까 130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수를 말하는데요. 쭉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작년에 903만 명이 등록됐다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903만 명,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5,200 몇십만 명 되더라고요. 5,200 몇십만 명을 903만 명을 하면 한 6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물론 여기 등록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800만 명 정도를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인구를 본다고 하면은 8, 7, 56, 그죠? 6명 내지 7명 중에 한 명이 지금 합법적인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자료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쭉 이 뒤에 거를 볼까요? 성장률인데요. 2010년도부터 거의 10%에서 20%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달만, 2년만 좀 빠졌다가 이제 5조 2,208억으로 이제 2018년도 마감을 했는데요. 이건 역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매출액이에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높은 매출액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로 왜 빠졌냐? 궁금하시잖아요. 왜 빠졌나? 네트워크 시장이 성장하다 왜 빠졌냐면, 이때 2016년도는 그때 이제 가상화폐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열풍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왔어요. 사실 유선하는 분들은 전혀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걸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선하는 이제 빠져나간 분들이 거의 없네요. 그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줄었고요. 2017년도는 이 통신 네트워크들이 이제 된소리를 맞았어요. 통신 네트워크라는 이제 회사들이 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회단체에서 지탄을 받았고요.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가면서 통신 3사, SK, KT, LG가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를 이제 풀지 않겠다면서 그때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빠져버렸다고.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매출이 줄지 않았었다고. 그래서 이때는 그런 이제 연유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줄었고요. 실제로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130개 회사에 903만 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약 5조 2천억 정도가 매출을 뜨고 있다. 요거는 그 수치를 그냥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런 수치는 그냥 써먹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전문가네? 이 사람 뭘 알고 하는 사업자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이런 수치를 갖다가 가끔씩 대화할 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버린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4조 4,719억까지 정점을 찍었다. 이게 쭉 빠져버리죠. 그러다 다시 이제 올라가갖고 이렇게 이제 5조 2,208억까지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네트워크 역사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제 2004년도에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2005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2007년도에 완전히 바닥을 친다고요. 거의 이제 3분의 1 투하로 났다가 이제 지금 200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왜 이렇게 굴곡이 이제 계곡이 생겼냐면은 이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네트워크 역사에 이제 그 아픈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최고 매출을 치던 세 개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고요.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한 8천억까지 매출이 뛰었었거든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엄청나게 큰 매출이죠. 그 회사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 2006년도에 딱 문을 닫았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대표자가 구속이 되고 막 이러면서 2006년도에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제휴라는 회사는 많이 기억하시죠? 주수도 회장. 이 제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켰었냐면요. 현재 아메이 매출이 이제 1조 2,7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제휴 매출이 약 1조 7천억까지. 아메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당시 아메이 매출이 약 8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아메이의 2배 매출을 뛰던 그런 회사가 이제 그 주수도 회장이 사기죄로 이제 처벌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고하다가 이게 이제 그 2007년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많은 매출을 출연해서 닫았고요. 또 이제 다이너스티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네. 다이너스티가 엄청나게 저도 그 당시 잘 몰랐었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 다이너스티가 또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하다가 2008년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러면서 이 3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엄청난 매출을 출연해서 닫으면서 이게 이제 곤두박질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법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도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법적인 회사인지 불법적인 회사인지 또 합법적인 방법인지 불법적인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방법을 영업을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그런 게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법적인 장치도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됐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못된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안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이때는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뭐 조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라든지 통신 네트워크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앞으로는 계속 성장할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시장은 앞으로 이제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공정거래에서 좀 디테일한 자료를 많이 이제 오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 이제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회사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에 뭐 얼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막 그냥 막 뻥튀기 하면서 사람들 막 해놓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오픈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아까 이 903만 명이잖아요. 903만 명 중에서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1억을 다 공개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요. 2039명이더라고요. 맞나요? 적은가요? 900만 명 중에서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2039명이래요. 맞아요. 많아서 그래요. 사실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적은 건지 많은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억에서 5천 사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버는데 이 누적 인원을 쭉 제가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 1억 버는 사람이 2,000명,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되고요. 3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약 한 1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도 몇 명이라고 봤더니 16만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16만 2천 명. 100만 원을 번다는 얘기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그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90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실질적인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걸 갖다가 좀 고민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공정거래에서 이번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료 보세요. 후원 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이제 900만 명 중에서 156만 명이 수당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대다수가 84%가 50만 원 미만을 받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900만 명 중에서 수당을 받는 사람은 150만 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수당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왜냐면 소비자들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못 먹기 때문에 다 소비자들 다 등록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인원은 많지만은 실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적은 거고요. 근데 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다 사업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연하게 수당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사업자라고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판단한 거예요. 그게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그때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제가 다 수치로 계산해갖고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15년도인가 책을 썼는데 1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13만 명이었는데 이게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6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이 정도는 그래도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전체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 약 1.8%, 약 2% 정도가 사업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전체 등록된 사람 중에서는 한 2%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시장은 아직도 사업자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회가 많은 사업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할까요? 블록체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만약에 16만 명 중에서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제가 판단해 봤어요.
16만 명에서 잃어버리나 판단을 했더니요. 약 1.25%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자 중에서 약 1.25%가 이제 1억 원 이상을 받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적은 건 아니죠. 저는 이게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약 3%가 되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사업자 중에서 약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3% 정도 된다니까 보통 이제 내쪽 이야기할 때 내쪽 뭐 돈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절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유용한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당을 받은 사람이 156만 명인데 이 중에서 84%가 50만 원 미만이래요. 그 이유는 이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소비하면서 우연하게 이제 수당을 받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은 사람들이 이제 수당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없을 때는요. 전에는 이런 걸 공정거래에서 발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7월달 지나면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쪽에 그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은 뭐 연봉이 뭐 한 50만 원에서 뭐 얼마밖에 안 돼. 이런 기사를 막 써줬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전체 인원을 갖고 나눠버리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발표해 주니까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됐잖아요. 대부분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실제 수당이 안 된다. 실질적인 사업자들만 수당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잘 받는 사람이 약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이제 우리나라 130개 회사 조사봤더니 네트워크 회사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뭔가 순위를 이렇게 하는데요. 1순위가 건강식품을 제일 많이 취급했고요. 그 다음에가 화장품, 그 다음에 통신상품, 아직도 통신상품 중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의료기기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거의 매년 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순위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2017년도하고 18년도 매출 순위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거 그리면서 저도 처음 흐뭇했는데요. 여기 밑에가 안 나오네요. 이 밑에 조금 올려줄 수 있나요? 자르거든요. 제가 PT를 좀 잘못 만들었네요. 그냥 올려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밑에 좀 내가요. 2017년도 이제 순이에요. 제가 12등까지 해놓은 거는 이 사람 12등을 했기 때문에 12등까지 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메리칸 뉴스캐니스 저걸로 체크해.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죠. 2018년도도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7등부터 변동이 됐죠. 우선은 12등을 했었는데요. 이제 7등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많이 올라왔죠. 이제 이 봄코리아 같은 경우는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800억 매출에서 200억대 매출로 떨어져 버렸고요. 이 메나테크는 조금 떨어졌죠. 좀 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11등으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는 이제 뚝 떨어졌고 400억대로 떨어졌고 ACN 같은 경우도 200억대로 떨어졌어요. 굿모닝 월드도 약 400억대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NRC가 이제 선방을 했어요. NRC가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요. 그래도 올해 좀 선방을 해갖고 이제 12등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시너지, 이제 유산화랑 뭐 어떻게 보면 좀 유산화 회사라고 하시는데 시너지가 많이 올라왔고요. 직후 앞으로 좀 직후가 앞으로는 새로 막 떠오르는 회사라고 했었거든요. 상당히 이제 매출이 최근에 많이 뜬 회사라고 했어요. 이런 이제 순위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고 유산화가 지금 현재 7등을 하고 있다.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많고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은 매출이 많은데 이제 유산화는 그래도 제품이 적은 회사들도 이렇게 7등까지 간다면 상당히 이제 잘하고 있다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들어놨고요. 2018년도에 이제 폐업한 회사, 제가 매년 보면 매년 한 20개 회사가 폐업을 해요. 130개 회사 중에서 매년 20개 회사를 폐업하고 매년 한 20개 회사가 또 이제 오픈을 한다고요. 보면은 쭉 아는 회사들이 있나요? 이나라이트 들어보셨나요? 전에 그 생리대 때는 엄청 파동이 심했던 회사가 그냥 한번 가봤어요. 쭉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작년에 폐업한 회사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빨간 글씨를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이제 이 회사들이 오픈한 회사예요. 네트워크 회사로 이제 등록한 회사인데 제가 2015년부터 이렇게 해놨거든요. 2015년부터 이렇게 2017년도까지 오픈한 회사가 문을 닫은 회사가 20개 회사 중에서 몇 개냐면 12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5년 내지 10년 정도 검증이 안 된 회사는 선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최근 회사들은 이런 얘기고요. 2009년도 이후에 다 오픈한 회사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전 회사들은 없고요. 근데 유심히 잘 보시면요, 다른 건 매출액이 그냥 100억 이하로 돼 있는데요. 요 제이놀 글로벌이라는 데가 217억을 매출을 띄우던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이제 헬시라이프 옛날 시놀이라는 제품 있잖아요.
이걸 취급하는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면 매출이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이걸 매출을 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달려가는데 이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신홀이 이제 문을 닫으면 이렇게 해놨어요. 지난 6년 동안 맡겨주신 사장님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불이익이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장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섞어드립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앞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과 관련해 걱정이 많으실 까 생각됩니다. 이에 회사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신혼 제품 추출 및 일반 유통을 통해서 이제 그 매출이 계속 돈을 갚겠다 이런 얘기가 써놨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회사가 한 방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그 메리케인가요? 메리케인 200억대 회사가 한 방에 가버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를 갖다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지금 유산화가 오늘 만약에 갑자기 문을 닫는다, 철수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다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서 이게 화세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회사, 안정된 회사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2018년도에 신규로 진입한 회사가 잘못됐네요. 숫자 25개 회사예요. 신규로 진입한 회사가 25개 회사인데 여기 아시는 회사가 있나요? PM이 있죠? 네? 아실리 있죠? 네, 아실리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런 회사들이 요번에 오픈한 거예요. 보면은 쭉 보면 160억 오픈 첫 해 160억을 띄운 회사가 있죠? 이거 이제 옛날에 그 황성주 생식이라고 하시나요? 이거 이제 지금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 그 방문 판매하다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회사고요. 또 보면은 예주 CNC가 157억을 치솟내죠. 이 예주 CNC는 그 고온 콜라겐이라고 들어봤네요. 이 회사를 이제 같이 해서 했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2018년도 1월달에 오픈했다가 2019년도 5월 말일날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 1년 조금 전에 폐업을 해서요. 이 PM 같은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PM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이제 그 회사인데 이제 그 독일 PM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로 들어오면서 좀 사전 판매를 했다는 문제 때문에 이 PM하고 토탈 스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토탈 스위스라는 회사가 토탈 스위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사전 영업했다고. 왜냐하면 토탈 스위스하고 경쟁 관계인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 PM에서 대만지 사장으로 있던 분이 똑같은 아이템으로 그냥 토탈 스위스에 창업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이제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다고 하고 그런 내용을 겪고요. 아실리 코리아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회사인데 이제 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나라를 첫 번째 오픈 회사라고 그런 걸 많이 이제 하면서 선점을 막 강조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선라이저 같은 경우는 9년 전에 이 다단계 하다가 저기 프랜차이즈를 전환을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이제 그 파장이 많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막 그런 난리 났었는데 이 회사가 다시 이제 9년 만에 이제 네트워크로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그 프랜차이즈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같이 병행하겠다고 이제 지금 선언하고 지금 시작한 회사라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만 좀 아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에 크게 성장한 회사, 아까 이런 회사 보이시죠? 아까 거기도 이제 이거 저기 12등 안에 들어갔던 회사죠. 지코, 마포, 중산 이런 회사들이 많이 성장했죠. 신간지도 있죠. 이 회사가 다 들어와 버린 거죠. 이 회사가 그 가져가는 거죠. 많이 듣던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죠. 이거는 모르시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많이 성장했다고 보면 있거든요. 몇개는 좀 성장했고요. 우리 이제 유산화도 30% 성장했잖아요. 그런 회사가 성장하고요. 매출이 크게 감소한 회사. 아는 회사 있나요? 네. 그 매출액 주목을 한번 볼까요? 이 루안코리아는 목리스 있죠. 목리스 크림 화장품 그 회사거든요. 여기 이제 매출이 엄청 컸다가 계속 지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굿모닝 월드는 저기 천안에 있는 그 저기 유해고치 실큐 그 회사가 있고요. 열심히 잘하실 거고요. 메리케인 이제 212억을 이제 매출이 끌었던 요거는 이번 폐업 결정했잖아요. 이 본코리아는 IFCI 통신회사 이 회사도 지금 매출이 엄청 떨어지죠. 하나의 미역이 떨어지고 ACN 같은 건 좀 엄청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그 매출이 작년에 많이 떨어지면서 허블라이프도 많이 떨어졌죠. 보시면요. 여기 그 매년 이제 130개사 이렇게 분석을 좀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조그만 회사, 조금 글씨라서
나중에 제가 이걸 저기 우리 빌더방에 나왔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굳이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 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 자료가 엄청 유용한 자료인데 잘들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도 잘 활용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매년 이걸 보면서 매년 이걸 이제 만들면서 정말 여기서 엄청난 자료를 얻거든요. 이제 아메이라는 사람 볼까요? 아메이는 95년도에 이제 등록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법이 그때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매출액이 1조 2,790억, 99억, 1조 2,790억. 지금 전체 매출액이 5조잖아요. 5조 2천억인데 그 중에서 1조 2천억을 갖다가 이제 아메이를 치는 거예요. 연간 수당 지급하는 이유만큼 되고요. 수당 지급률은 33.15%. 그리고 보통 법으로 30%를 못 넘게 되기 때문에 30%를 다 못 넘죠. 유산화 등록료고요. 여기 있고요. 총 판매 수가 1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을 갖고 판매원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115만 원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매출했고요. 수당받은 판매원은 52만 6천 원. 이 전체 판매원 대비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을 따졌더니 47%가 수당을 받아왔어요. 이 파일을 47명이 나눠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위 1% 사업자들의 연간 연봉이 5,300만 원 정도 돼요. 아니면 꼭대기 1%에 올라가면 5,300만 원을 받고요. 상위 1%에 들어가려면 최저 1,9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40만 원만 받으면 상위 1%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위 1%가 가는 이 수당의 전체 수당의 비율을 보니까 66.1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위 1%에서 6% 사업자들이 받은 연봉이에요. 한 4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편중률이 6%까지 편중률이 한 90% 정도 됐고요. 이제 WS가 한 620억 정도 매출이 있더라고요. 620억 매출이 있고 공기청정비가 7,230억. 보세요. 1억 2,790억 중에서 공기청정비가 7,230억이 뛰었어요. 몇 프로나 뛰었을까 제가 계산해봤더니 공기청정비 하나 56% 뛰었더라고요. 조금 이제 비현상이 있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수당을 받은 사업자의 숫자예요.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487명, 1억에서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610명. 이건 이제 공정거래에서 2017년도부터 공개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보면 이제 뭐 허벌라이프, 뉴스핀, NIC, 하이리빙, 애터미, 메리케이션. 애터미는 볼까요? 애터미는 이제 총 매출액이 9,700억이에요. 아메이보다 한 7, 80%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고요. 근데 등록된 인원수가 총 판매원 수가 아메이는 110만 명인데 여기 338만 명이에요. 아메이 3배가 되죠, 그죠? 애터미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아메이 3배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1인당 연간 매출액은 115만 원인데 여기는 28만 6천, 30만 원이 안 되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애터미가 매출이 적게 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허수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막 걸어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적다는 얘기고요. 이제 수당받은 비율은 뭐 10% 정도고. 애터미에서 상위 1%에 올라가면 한 5,600 정도 받네요.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 받으면 상위 1%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애터미에서 한 달 110만 원 받는 사람은 꼭대기 1%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모인이 지금 1,819억을 팔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1,819억을 팔았고요. 충남에 본부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납하는 거예요. 유산을 보면요. 유산은 이제 900억 매출을 일으켰고요. 34.72%를 줬고 20만 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1인당 매출이 45만 원 정도 되고요. 수당받은 사람은 12,000명 정도 되고 이 전체 인원 대비 수당받은 사람은 6.32%고요. 유산에서 상위 1%에 올라가면 얼마를 받냐면 평균 1억 2,700을 받아요. 그렇죠? 애터미나 아메이보다 2배 이상 받죠.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산에서 만약 상위 1%에 올라가려면 최소 4천만 원 정도 받아야지만 내가 연봉 4천만 원이 넘는다 하면 나는 상위 1%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편중률 상위 6% 안에 들어가서 1,300만 원 정도 받고요. 헬스텍이 작년도에 247억 벌었네요. 그죠? 수당받은 사람 숫자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사를 보면서 한번 그 회사를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니시티 쭉 나와 있고요. 유니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매출이 150만 원 꽤 높죠. 높고 이 수당받은 판매율 비율이 45%예요. 100명 중에서 45명이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면서도 많은 사람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 상위 1% 사람들의 그 연봉은 5,3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파일을 갖다가 이제 아메이는 47명한테 나눠주고요. 유니시티는 45명한테 나눠주고 유산은 6명한테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유산화가 적은 사람이 수당을 가져가니까
그 매출은 적은데도 1인당 그 수당이 1억 2,700만 원으로 훨씬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또 뭐 아는 회사들이 니우라 코리아는 네리움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 네리움이 이제 작년에 올해 이름을 바꿨어요. 니우라 코리아.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다시 넘길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ACM도 아는 이유죠. 제가 이제 각 회사별로 이걸 떼봤어요. 이건 이제 가만히 봐서 매출액이 이렇게 지금 성장했다는 거죠. 1주에서 계속 성장하고 이제 아메리카 지금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이면서 성장하고요. 근데 이제 이 숫자를 보면요, 그 수당 지급률이 33%쭉 나가죠. 여기 1인당 연간 매출액 한번 보실까요? 한 90만 원대로 좀 나가죠. 100만 원 조금 넘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다음에 수당받은 판매율 비율도 39%에서부터 47%까지 변동이 없죠. 상위 1% 사업자들의 연봉도 별 차이가 없다, 그죠?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그 이제 이거 상위 1%의 편중률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요. 60몇 프로 되고. 이 상위 1%에서 10% 사업자들도 별 차이 없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있거든요. 편중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WX가 쭉 매출액이 떨어져 온 걸 볼 수 있겠죠. 900억에서 이제 620억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왜 도대체 이게 10년이 가더라도 이런 데이터가 변하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요, 보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이 변하면 이게 변하는데 보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우리 회사가 좀 더 사람이 많아지면 매출이 커지면 이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위 프로의 수당이 일정하잖아요, 거의. 이게 뭐냐면 보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눠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냥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처음 시작하는 회사들이 우리 회사 좀 더 지나면 더 많은 이게 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동이 없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멘이 있고 애터미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매출이죠. 나머지 숫자도 뭐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뉴스킨은 지금 좀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5,600억까지 갔다가 5,400억, 2,300억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번에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4,500억까지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벌라이트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5,700억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이제 1,800억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됐는데 몇 년 안 걸렸죠. 이 정도 이제 많이 지금 빠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1인당 그 매출 연봉도 보면 2억 4천까지 갔다가 이제 1억 1,400까지 우리 사람보다 떨어졌는데 유니시티보다 이제 그 얼마까지 갔었냐면 3,160억까지 갔었는데 이제 2회째 지금 빠지고 있어요. 2,600억, 2,200억까지 하고 지금 이제 좀 내리막길을 가는 이제 상태라고 하시고요. 메나테크도 이제 뭐 우리 회사랑 뭐 제품에 있어서 계속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메나테크도 이제 계속 이제 8,200억까지 갔다가 이제 좀 빠진 상태라고 하시고 그래요. ACN 같은 거 보면 ACN 지금 이제 1,200억까지 갔었거든요. 1,216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590억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반토막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이게 통신회사거든요. 통신회사가 이만큼 지금 어려운 상태. ACN 처음 들어올 때 저도 이거 대박이다, 엄청난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제 지금 이제 통신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홈코리아, IFCI 있잖아요. 통신회사. 이 회사가 이제 2,000억까지 갔었어요. 엄청 단기간에 엄청 340억까지 불과 2,000억까지 갔었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270억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엄청 떨어졌죠. 또 홈코리아가 좀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니우라 코리아. 이제 이걸 왜 해놨냐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 네리움이라는 회사가 이제 201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첫 해에 900억을 쳤어요. 우리 유산화 지금 이제 17년 동안 해본 걸 첫 해에 그냥 딱 쳐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뭐 방판으로 했던 회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네리움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성공했던 회사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고요. 각 회사. 그러니까 이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뭐 뉴스킨 뭐 이런 회사들이 여기도 엄청 많이 몰려가고 이렇게 매출을 쳤는데요. 이게 빠지는 거세요. 79억까지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이름만 가지고 선택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선점한다고 해서 막 그냥 가서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다 도망갔어요. 이 내리면 다 도망가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사업자들이. 이 회사가 이제 공개된 자료라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위험한 진행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메리케이. 이번에 메리케이 있잖아요. 메리케이도 2012년도에 이 회사는 방판으로 하다가 이제 2012년도에 네트워크로 들어온 회사거든요. 이제 1,100억까지 찍었어요. 불과 3년 만에 1,100억까지 찍다가
이게 지금 200억까지 떨어졌잖아요. 5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저는 이제 메리케가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고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메리케가 한국 시장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낙관적으로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이 화장품으로 엄청 이제 강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워낙 화장품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케가 바로 그냥 여기서 철수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메리케 철수하면서 이 많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공중에 떠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공중에 떠버리면 사업을 하다가 수당을 받던 것 중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없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왜 이걸 분석하냐면 이제 그 예측이 가능해요. 좀 예측이 가능한 게 제가 아까 이제 올해 2018년도에 없어진 회사가 20개사라고 했잖아요. 2019년도에 없어진 회사도 비슷하게 20개 정도 될 거예요. 매년 제가 보니까 한 20개 정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그럼 어떤 회사가 도대체 없어질까? 이 자료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 회사는 위험하다,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전체 네트워크 시장을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머리 위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수치 같은 걸 몇 가지만 딱 기억해두면요,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회사 리더들도 그 이제 오면은 이제 훔쩍을 못하는 게 처음에는 막 이제 이게 막 뻥튀기를 한다고요. 우리 회사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뭐 최고직자는 얼마나 벌고 막 뻥튀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살짝 이 자료를 보여줘요. 이렇게 당신 회사에서 작년에 얼마 버는 사람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럼 꼬리를 확 내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뻥튀기 하면서 그런 이제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네트워크를 바라볼 때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시각을 많이 바라봤거든요. 네트워크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지금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정거래 다 공개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시장의 그런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책을 써놨지만 이 네트워크 이 밭은 우리만 먹고 살 시장이 아니라 터전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터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사업자들이 다 이제 그냥 단문만 빼먹어버리고 같이 다 버려놨어요. 이 시장을 갖다 다 버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바라본 거예요. 저건 들어가면 문제 있는 거다, 뭐 무슨 피해 보는 거다, 사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좋은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트워크를 그동안에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많은 분들이 분명히 네트워크 시장을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사업자 한 사람이 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업을 전달할 때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요. 뻥튀기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유산한테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유산은 이제 계속 이제 2010년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작년에 900억 정도를 찍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만 명 정도가 등록돼 있고요. 1인당 평균 매출이 45만 원 정도. 이제 수당을 받은 사람이 한 12,000명 정도 되었고, 한 6.2%, 6.3%가 받은 거죠. 전체 20만 명 중에서 6.3%가 수당을 받았고, 1원 이상 받은 사람이요. 상위 1% 받은 연봉이 1억 2,700, 꽤 높죠. 평균연봉 50.91%, 상위 6% 사람들이 받은 연봉이 한 1,300만 원 정도,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이제 헬스팩은 약 240조, 헬스팩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제 그 아메이의 그 이제 WX는 계속 이제 하향세를 가리고 있고요. 유산의 헬스팩과 이제 애터미의 그 저기 해모임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애터미 해모임이 오늘 좀 문제가 있었죠. 오늘 그 저기 동영상 왜 저희 일본과 관련돼서 잘못됐다고 했던 거죠. 저기 리사 TV. 그 해모임을 콜마에서 만든 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해모임 뭐 불매운동해도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해모임은 지금 이제 1,600억 이상을 매출 출산 엄청나게 이제 많이 매출 치고 있거든요. 그때 있고 유산의 헬스팩은 이제 점점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유산화가 지금 20만 명이 등록돼 있는데 12,000명 정도밖에 수당을 못 받았다. 여기도 유산화가 약간의 허수는 있죠, 그죠? 어디서 허수가 나타날까요? BPS에서 허수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인당 매출이 좀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PPS 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허수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전처럼 뭐 불필요한 명단을 걸어서 PPS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PCN으로 걸고 다 PP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허수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정말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딱 정리되면서 깔끔하게 이제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매출액만 제가 따로 빼봤는데 이렇게 이제 1,400에서 900억까지 성장한 거. 2019년에 1,000억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1,000억을 넘어서 올해 이제 30% 이상 성장을 한다고 보는데, 유산화가 이제 2023년도 지금 이제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23년이면 이제 4년 남았잖아요. 4년 후에 목표가 3,000억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1,000억을 만드는데 유산화가 17년이 걸렸다고요. 한국에서 1,000억을 만드는 17년이 걸렸는데 4년 만에 이제 3,000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배 뛰는 거죠. 그 정도로 유산화가 지금 엄청 큰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유산화 자료를 갖다가 여기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유산화 자료가 정말 가장 깔끔하고 탁월해요. 여러 가지 수당 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산화 보상자들은 사재기를 아예 안 시키잖아요. 어떤 분들이 사재기를 안 시키는 회사로서 이 정도 성장하는 거 보면 대단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트워크를 잘하는 분들이. 그 정도 유산화가 아주 깔끔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회사.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유산화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업계에 이제 어떻게 모델이 될 거다. 대표 주자가 될 거다. 보통 이제 드링크 하면 바카스 나오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 이제 아메이하지만은 앞으로는 네트워크 하면 유산화 이렇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날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같이 달려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을 할 때 항상 정확한 방법으로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멀리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배들과 나의 자녀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삶의 변화를 누려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 사업하시는 거 정말로 잘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이 좋은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꿈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